네, 4절 근접 경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우를 할 때 계준 행평 또는 예비 응가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계획, 준비, 대응, 평가 또는 예방, 대비, 대응, 평가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앞서 배웠던 파트들이 예방, 대비라면은 여기 근접 경우 수행 방법은 대응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응 단계. 이 대응 단계는 경우 대응과 그리고 또 차량 간 경우 대응 이런 거를 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 의의와 목적이라든지 수행 방법은 앞서 총괄적으로 말했던 1챕터, 2챕터에서 반복해서 말했던 3중 경우의 원칙이라든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방어 경우 우선의 원칙, 대피를 하는 것 요거를 토대로 이해를 해 가면서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접 경우의 의의와 목적이 나옵니다. 자, 근접 경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근접 경우란 기동 간에 실시하는 근접 호위 활동이다. 행사장은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행사 시에 VIP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근접 경우를 한다. 근접 경우를 한다. 그리고 또 그 장소로 가기 위한 이동 간에도 이렇게 호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은 요 파트 때문에, 이 근접 경우 요 파트 때문에 대경법에서 호위만 설정한다, 호위만 설명한다 라고 나오면 틀린다 했죠.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호위와 경비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하나 챙겨 가시고요. 자, 근접 경호의 목적은 방어 경우 우선, 대피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접에서 경호원의 자격 요건, 자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예리한 판단력, 또 신속한 대처 능력,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저는 요거를 초긴장 보호의, 초긴장 보호의 이렇게 외우거든요. 초인 자세, 또 긴장하는 자세, 또 보호 우선, 보호하는 자세 이런 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초긴장 보호의. 자, 그리고 근접 경호원의 근무 요령입니다. 대형을 수시로 바꾼다. 하나만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다 똑같죠. 수차례 반복했으니까 안정적이다. 아니죠. 항상 수차례 반복했다는 것은 노출될 확률이 크니까 그만큼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시로 바꾼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근접 경호, 그리고 또 경호의 특성이죠. 경호 조직의 특성은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폐쇄적인 부분이 있는 게 경호 조직의 원칙이라면은 우리 경호원 아니면 경호의 특징으로는 유동성을 띈다. 유동성. 기동성을 띈다. 기동성. 노방기, 기방대. 노출성. 경호 조직은 노출하기보다는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다면은 경호의 원칙은, 경호의 속성은 노출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냐? 행사장에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의 원칙을 물어보는지 경호의 특성이나 원칙을 물어보는지 요거를 잘 살펴보시고, 근접 경호의 특성은 노방기, 기방대, 노출성, 기동성, 기만성, 방어성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노방기, 기방대, 대응성, 대피성으로 같은 말입니다. 자, 수시로 바꿔주도록 한다. 신분 확인도 해야 하고요. 가족 돈방 시에는 이 가족들까지도 에스코트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 되겠죠. 그리고 또 경호 책임자의 행동, 불필요한 언론이나 사람들이랑은 대화를 삼가하도록 한다. 근접 경호원의 준수사항입니다. 명령 복종 체계가 있다 그랬죠. 또 비서팀, 수행 비서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수행 비서팀은 경호 대상자의 팔과 다리니까 보호색의 원리에 의해서 비노출적 근무를 해야 한다. 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노출성을 전제로 하니까 타겟이 되지 않도록, 아니면은 경호 대상자의 이미지 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지 절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색에 의해서 비노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정색 정장을 많이 입겠죠. 과감한 육탄 방어가 필요하다. 위화감 조성을 하면 안 된다. 예의와 친절이 몸에 익혀야 한다. 우발 상황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태도를 해야 한다. 자, 근접 경호의 특성, 노방기, 기방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위의 기도자가 행사 상황을 오판하도록 하는 것이 기만 경호죠. 기만 경호의 종류로는 경호 대상자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 또는 경호 대상자와 유사한 복장들로 경호원들을 다 배치시키면은 멀리서 볼 때는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방호 및 대피성, 대적하는 것보다 대피시키는 게 우선된다. 여기서 유의할 거, 경호원을 대피시키는지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키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호원의 활동 수칙입니다. 권위적인 자세로 하여야 한다. X. 권위가 없어야 합니다. 예절이랑 권위랑은 다른 거겠죠. 이
이게 권위적이라고 해서 시민들이나 행사 참석자가 내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견위적인 자세는 배제합니다. 일반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요. 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쭉쭉 보시고 여성이면은 여성 경호원의 탈의실, 화장실까지 다 따라갑니다. 남성이면 남자 경호원이 요 화장실 따라가도록 하겠죠. 자, 그리고 또 비슷한 성격과 취미가 있으면은 경호 대상자랑 친밀감 형성이 되어서 정신적으로도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이런 거 하나 아시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게 경호 대상자의 성향까지 안다 이런 말로 아시면 되겠거든요. 요게 경호 대응 선정하실 때 경호 대상자의 성향이란 말도 나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노출성을 좋아한다, 대중성을 좋아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위험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대응 형성할 때, 경호 대응 선정할 때 노출이 심하다 이러면은 어떠한 대응을 선정해야 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접 경호에서는 경호 대상자의 성향, 종교, 직업, 뭐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기본 정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자, 사주 경계, 주의 경계를 하고요. 중첩되게 한다는 거, 책임 구역을 할당하면은 중첩되게 선정하여서 반복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위의 기도자를 살펴보는 거겠죠. 더운 날씨인데 긴 코트라든지 행사장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쓰고 있다, 또는 삐질삐질 땀을 흘린다, 이런 사람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고요. 심리적으로 첫째 열보다는 둘째 열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위해자는 웃지도 않고 표정이 경직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아시고요. 경계 대상으로는 경호 대상자, 경호원 중심이 아닙니다. 경호 대상자 중심으로 360도 잘 살펴보고요. 신분이 보장된 사람도 의심을 하여야겠죠. 역대 암살 목록들을 보면은 이제 최측근으로부터 암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일단은 경호를 해야 합니다. 쭉쭉 보시고요. 근접 경호원의 임무입니다. 아까 했던 말이 다른 학자는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자, 이동은 가능한 빠르게 직선거리 최단 코스로 간다는 거. 그리고 문을 통과할 때 경호원이 먼저 들어가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살펴보도록 하여야 한다. 요거는 이제 의전 사항과 혼돈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의전과 방어 경호의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먼저 엘리베이터 문 앞에 경호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문이 열렸다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안에 이상한 게 있나 없나 잘 살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은 경호 대상자가 들어오는 방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의전에서 더 잘 배울 거니까 하나 아시고요. 위험한 공간은 다 경호원이 들어갑니다. 다 경호원. 자, 그리고 또 속도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신장, 보폭을 고려한다. 이 경호 대상자한테도 동선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 요거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오답춤이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경호 대응의 보안을 위해서 이동로나 소요 시간은 비공개한다. X 공개하여야 합니다. 경호 대상자가 이동 시에는 좌측 정방 경호원의 뒤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 이거를 일직선으로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요걸 보시면요, 통상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VIP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VIP가 여기 있다 치면은 보통 여기에서 무전기를 차고 사람들이 막 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뒤에 한 명이 배치됩니다. 통상적으로 3명이서 2명의 경호원이 있다면은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보통 요 분이 이제 좀 더 직책이 높은 분이겠죠. 경호 팀장이라든지 높은 사람이 최측근으로 붙어서 최대한 밀착을 하여서 이제 VIP한테 의전 설명도 해주고 수행도 하면서 요 사람이 사전에 있는 위의 요소들을 대적하는 요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요렇게 살짝 요런 대응이라는 거 하나 살펴보시고요. 쭉쭉 넘어가시고, 대중 가운데 있을 때 위험하고요. 군중 통과할 때 위험하고, 또 건물로 들어갈 때, 어딘가 이동할 때 위험하다 이렇게 하시고, 또 총구 방향이 경호 대상자를 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총구 방향이 무기 제압할 때는, 자, 우리 무기 제압할 때 이제 이게 위험한 게 청원경찰법이나 특수경비가 무기를 할 때는 총구를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로 가야 한다. 하늘로. 그리고 또 위에 기도자를 대적할 때는 총구가 허벅지 아래를 쏠 수 있도록 아래로 대비하도록 위에서 아래로 눌러줘야 합니다. 요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총구, 내 총이 빈 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포탄을 하늘에 쏠 때랑 적의 우발적인 사격으로 인하여 경호 대상자가 다치지 않도록 총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거,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근접 경호의 방법 이렇게 나오네요. 자, 수시로 변경한다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방법이 말씀되겠죠. 쭉쭉 넘어가고. 자, 도보 이동이 더 위험합니다. 차량 경호가 더 안전하죠. 왜냐면은 방탄막이 있으니까 차량 경호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도보 이동은 가급적 삼가한다. 가급적 삼가한다. 위치는 수시로 바꿔준다. 그리고 또 통로는 예비를 몇 개 선정해 두는 것이 좋다. 아시고요. 요거 우리 사전 예방 경호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인력이 효율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면은 근접 경호 대원은 많으면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전 예방 경호와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이 도보 이동 대응 제가 그림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카페에 주기적으로 올리는 자료고요. 경호 대형을 이미지로 기억하면 좋기 때문에 아시면 되겠고, 범례는 이러합니다. 경호 대상자가 VIP니까 중요하니까 별, 경호원, 경호팀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튜브로도 이거 설명해 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기본 대형과 응용 대형과 방어 대형이 있습니다. 자, 기본 대형은 1인 대형, 2인 대형,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쐐기 대형, 역삼강 대형, 그리고 역-V 대형이 있습니다. V 대형. 요 특징을 살펴드리자면은 이거는 뭐 쉽고요. 쐐기 대형은 여러분들이 아는 쐐기가 이제 못 모양, 앞쪽 모양 이런 게 아니라 말굽을 박을 때 쐐기가 있거든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박는 쐐기가 있어요. 살짝 직삼각형인데 요거를 쐐기 대형이라 한다는 거 아시고요. 역삼각 대형 같은 경우는 아예 앞쪽에 경호원이 2명 배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험이 다가왔을 때 2명이 더 대처하기 좋겠죠. 안전을 더 담보로 할 때 역삼각 대형을 쓰고요. 역쐐기 대형은 반대로 개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V자가 좀 넓게 돼 있어서 경호 대상자가 노출이 되죠. 요거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호 대상자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대신 그만큼 위험도는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하나씩 알려드리자면은, 자, 1인 경호는 통상 우측 후방에서 살펴본다 했죠. 그래서 VIP가 여기 있으면은 경호원이 여기 있어야 되고요. 2인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우측 후방이라는 거. 마름모 대형. 마름모가 이제 기본 대형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랑 살짝 다릅니다. 다이아랑 달라요. 마름모가 사각형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이아는 이제 좁은 마름모, 다이아 대형이라 하는데 요거를 차이를 두실게 다이아는 요것보다 살짝 더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냐? 응용 대형으로 가시면은 아이고 제가 설명을 안 그려놨네요. 요게 마름모 대형이 이제 90도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 치면은 다이아몬드 대형은 좀 더 좌우가 각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좁아지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는. 그렇기 때문에 좁은 통로를 이동할 때 유의하다. 좁은 통로를 이동할 때 유의한 건 뭐다? 다이아몬드 대형. 마름모는 기본 대형이기 때문에 전후 좌우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대형이다. 삼각 대형. 요거는 이렇게 깔리는 거죠. 경호원들이. 예, 이것도 기본 대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동간 근접 대형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요 두 개를 하나 기억하시고요. 마름모의 변형으로는 다이아몬드 대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좁아졌죠. 앞뒤로 더 길게 깔리고 좁아진 거. 예,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요 사각 대형. 어디에서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불시했을 때 어디서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요것도 이제 좁은 통로나 계단 등에서 마름모 대형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 쓴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둘둘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대외적 이미지가 좋지 않겠죠? 예. 대외적 이미지가 좋은 대형은 뭐다? V자. 역쐐기 대형이다. 역쐐기 V자. 사다리 대형. 이것도 비슷한데, 요거랑 비슷한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양 주변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느낌이 H자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H자인데 군중들이 각각에 그려져 있는 거. 느낌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요렇게 가는 게, 요게 이제 사다리잖아요. 그쵸? 요거를 군중들이라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경호원이랑 경호 대상자로 보시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군중들이 많은 데니까 사다리꼴, 그리고 정사각 대형을 많이 쓴다더라. 쐐기형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가 양옆에 군중이 깔린 게 아니라 여기 안전지대가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더 빈약하게 한 명만 설치되고, 적이 공격 가능한 곳에는 2명이 배치되어서 이 선을 이어보니까 이렇게 쐐기 모양이더라.
이렇게 쐐기의 측면과 유사하더라. 그래서 한쪽 면에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요럴 때 씁니다. 그리고 또 좁은 통로 이용할 때도 유의하다고 합니다. 좁은 통로. 자, 좁은 통로 유의한 거 지금 뭐 있었죠? 다이아몬드, 사다리꼴, 그리고 또 여기 쐐기형까지 아시면 되고요. 자, 삼각형의 변형, 역삼각이라고 하네요. 전방 강화 삼각 대형이다. 또 후방 강화 삼각 대형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역삼각 대형은 굴러 떨어져 오는 돌을 방지한다든지 전방의 위해 가능성이 큰 때 쓰고요. 원형 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방어적 원형 대형은 아예 둘둘 둘러싸여서 경호원들끼리 이제 팔을 움켜잡습니다. 허리 벨트를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 벨트를 잡고 있으면 요거를 끊기가 힘들겠죠. 이 손을 잡기가 힘드니까 더 밀집해 있으니까 경호 대상자를 몇 미리 보호할 수 있다고. 몇 미리 더 세밀하게. 자, 그리고 또 오른손으로 군중을 해치며 나아간다. 방어적 원형 대형은 경호원의 왼손으로 좌측 경호원의 허리 벨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군중을 헤쳐나간다. 대회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는 게 원형 대형입니다. V자 대형은 역세기 대형이라고 해서 대회 이미지 중시, 스포트라이트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배치된다는 거, 요거 하나 아시고요. 이중 대형, 요거는 원형을 두 개로 이렇게 동시에 까는 걸 말합니다. 이중 대형. 요 기출은 된 적이 없는 대형입니다. 요런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악수 대결이 있다라든지 뭐 하차 대형도 있고 보고 대형 이런 것도 있구나 아시고 쭉쭉 넘어가셔서, 자, 여기 차량을 보실 때 차 안에서 할 때 보통 우측 뒷자리가 이 VIP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경호팀장은 보조석에 있습니다. 보조석에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아시고 넘어가셔서, 요게 함몰 대형이 좀 기출이 많이 되거든요. 함몰 대형이 뭐냐, 폭발물이 터지면은 옛날에 우리 햄버거 게임 알죠? 이 VIP를 위에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폭발물로부터 경호원들이 먼저 보호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요 함몰 대형이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하나 읽어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란다. 이 대형을 보도록 할게요. 다 다이아몬드형, 혼잡한 벽도나 군중이 밀집해 있을 때, 그리고 사각형이니까 전후 좌우 다 볼 수 있다. 쐐기형, 무장한 유해자와 직면했다. 또는 통로 인도할 때 요럴 때 쓴다. 한쪽에 방벽이 있다. 삼각형, 요건 아실 테고, 역쐐기, V자형, 요것도 아시겠고요. 당연히 전방에 위협이 없어야 쓸 수 있겠죠.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역삼각형, 이건 전방에 위험이 있을 때, 오솔길, 곡각지 요럴 때 씁니다. 밀착형, 아까 원형 떠올리시면 좋겠죠. 사다리형, 함몰 대형, 원형 대형 이렇게 있습니다. 쭉쭉 보시고 읽으면 다 이해될 거예요. 이제 그림을 보셨으니까. 자, 차량 이동 시에는 색상이 검정색이나 보수적인 색상을 쓰시고요. 또 문이 4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개면 번거롭잖아요. 그쵸? 기사는 사전에 신원이 확보된 자로서 사복 무장 경찰이나 경호 요원이어야 한다. 자, 선도 차량, 앞서 나가는 차량이죠. 선도 차량은 행한 차로를 안내하고 또 위해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고요. 행사 시간에 맞게 주행 속도를 조절한다. 하차 지점에는 가능한 한 접근로를 자주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하차 지점은. 주차 장소는 자주 변경합니다. 야간에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뭐 대회 이미지를 위해서 어두운 곳에 놔둔다 이런 거 아니고요. 밝은 곳에 주차해서 차에 불순분자가 접근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승차할 때는 차량을 미리 시동을 걸어놔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경호 책임자가 맨 먼저 하차를 해서 문도 열어주고 또 주변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경호 책임자가 가장 먼저 하차한다는 거. 경호 대상자가 아니라 경호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경호 대상자 차량의 운전석 옆에는 보조석에는 경호원이 탑승하는 것이 좋다. 당연한 말이고요. 한 대의 경호 차량을 운영한다. 그러면 VIP 차량, 경호 대상자 차량의 후미차로 써야겠고, 통상 이동간에는 살짝 후미에 있다가 언제든지 우측 후미로 빠질 수 있는 대형을 이용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이동하고요. 이동 거리는 20에서 30m, 차량 간의 이동 범위는 20에서 30m라는 거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알면 좋겠죠. 관계자의 차량 번호까지 숙지하는 것이 좋다. 현재 삼류되는 차량 번호까지 아는 것이 좋다. 이런 거 아시고요. 경호 차량 선정 시 고려사항. 자, 경호 차량은 너무 튀면은 경호 대상자 차량이랑 튀면은 대상자 차량이
어느 것인지 아니까 똑같은 모델이나 비슷한 차종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좋고요. 유리는 안에 보이지 않도록 검은색으로 착색된 것이 좋습니다. 외부 부착물은 가능한 장착하지 않고 안테나는 보이지 않도록 하고, 차체는 당연히 방탄 차량이 좋고요. 방향 전환이 쉽고 엔진 성능이 좋도록 하여야겠죠. CC가 높은 거. 교차 회전 시의 운전 방법. 이 차가 돌 때는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대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속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속을 하고요. 또 커브에 맞는 속도로 조절하며 직선에 가까운 코스를 유지합니다. 이 경호 대상자 차량과 VIP 의전 차량들이 항상 코스 대형을 유지하라. 좌회전 시에는 경호 대상자 차량의 우측 후미 차선에서, 우회전 시에는 좌측 후미 차선을 이용해서 접근 차량을 방어해라. 요게 교차 회전 시잖아요. 자,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요렇게 교차로가 깔릴 때 요게 지금 VIP 차량이고 요게 지금 경호원의 차량이 이렇게 가고 있다 치면은, 여기서 요렇게 간다고 쳐볼게요. 좌회전한다 치면은, 그러면 차들이 당연히 차들이 어떻게 될까요? 대형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럴 때 여기서 내려오는 차량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좌회전할 때는 요 다이아몬드 대형의 요 차량을 살짝 더 넓게, 요 정도 되는 지점으로 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요. 반대로 좌회전을 한다고 쳐볼게요. 좌회전을 한다면은 요게 요로 갈 거 아니에요. 우회전을 한다 치면 요게 요로 가겠죠. 우회전을 한다 치면은, 그러면은 얘도 살짝 요쪽 주변에 있어야지 이렇게 들어오는 차를 바로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좌측 후방, 좌회전할 때는 우측 후방, 좌회전은 우측 후방, 우회전은 좌측 후방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철로 이동 시에는 출발 지역, 관할 시도청이 담당한다는 거. 이 호선 경비도 똑같죠. 출발 지역에서 신경 쓴다. 출발지에서. 차량 경호관 신호 대기 시에 이것도 경호 대상자 차량 2-3m 유지하도록 한다. 우측 1차로, 우리 경호 대형 또 떠올려 봅시다. 우측에서 한 명 있던 거,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요거 보시면은 선도 차량 우측 1차로에 정차한다. 요게 요 대형을, 죄송합니다. 요것도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게 지금 이제 경호원들이 차량이고, 요게 차선을 구분하는 실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차가 갑자기 정찰하겠죠. 신호에 걸려서. 그러면은 살짝 우측 1차선 요렇게 서라는 거예요. 요렇게. 요 차선이 두 개니까 우측 1차로는 여기에 가지 말고 살짝 요런 식으로 대처를 해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게 1차선이라는 말 자체가 옆에 차선이, 중앙선이 있고 차선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차들이 진행 방향이 이렇게 오고 있겠죠. 그럼 요 차들이 갑자기 틀어서 공격하려면은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측 1차선 여기에 정찰을 해야 한다는 거. 요거 그림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우측 1차선 요거를 기억하시고, 또 후미 차량 같은 경우는 우측 2차로에 정차한다. 우측 2차로에 정차한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후미 차량은 요 정도의 배치가 되어야겠죠. 살짝 요런 느낌으로. 요건 또 왜 그러냐. 요거는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들이받지 못하도록, 요렇게 들이받거나 요렇게 들이받지 못하도록 여기서 막아준다. 어찌 보면 아까 우리 경호원 대원과 똑같죠. 요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다만 여기서 애매한 게 1차선에 배치돼야 되는지 2차선에 배치되어야 되는지 요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톨게이트 통과 시에 좌측 게이트를 이용해서 선도 차량은 넘어가고요. 요거는 얘가 게이트를 열었으니까 얘는 뒤에 있던 차량은 후미 차량을 신속하게 통과하고, 후미 차량 같은 경우는 우측 게이트를 통과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요 대형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거죠. 요 대형이 하이패스를 통과한다. 그럼 요 대형 그대로 올라가는 거겠죠. 얘는 당연히 우측 게이트를 써야 될 테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기억하셔서 요 두 개를 풀면 좋겠습니다. 요 신호대기랑 톨게이트 통과하는 거 대형을 그려보면 좋겠고, 실선 하나를 먹고 간다는 거, 우측 후미 차량이 실선 하나를 먹고 들어가서 옆 차선으로 간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넘어가시고, 당연히 안개등이라든지 차폭등 4초간 적응 시간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요.
육감 경호, 요거는 감각이죠, 감각. 요런 것도 들어가는 거, 육감 경호도 필요하다 하나 아시고, 나머지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장소별로 근접 경호 요령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익히고 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근접 경호팀의 대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수시의 대형은 당연히 악수하는 거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겠죠. 눈빛, 손, 행동 이런 거 잘 보는 게 당연하고요. 계단 이동할 때 요게 좀 잘 나오죠. 왜냐, 에스컬레이터와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자, 계단으로 가실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측 후방에 경호 대상자가 깔려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계단의 중앙부에 위치한다는 거. 자, 경호 대상자는 계단의 중앙부에 있다. 그리고 또 계단을 올 때 경호원이 먼저 도착해서 안전을 살펴본다 아시고요. 에스컬레이터 이용할 때는 사방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동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가능한 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라. 에스컬레이터가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 이런 말 틀립니다. 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쓰더라도 계속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올라가도록. 자, 계단 이용 시에는 계단의 중앙부에 있어야 한다. 경호 대상자가 계단의 중앙부에 있어야 한다. 다만 노약자나 여성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손잡이를 써야 하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요 계단이 헷갈리는 이유가 나중에 여성 경호 대상자라든지 여성이 먼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순서에 의해서 남자가 먼저 올라가냐 여자가 먼저 올라가냐 이런 예가 있는데, 사실 여성분들이라면 뭐 치마를 입었을 때 좀 보이기 싫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매너상으로는 모르는 남성이나 친하지 않은 남성이면은 남자가 먼저 올라가주고, 그리고 여자가 뒤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친한 남성이나 내 신변을 보호할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경호 대상자가 뒤에 가야겠죠.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의 뒤에 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뒤에 갈 때도 있다는 거. 원래 경호나 의전을 살펴볼 때 친한 남성이라든지 경호 대상자에 해당되면은 경호원이 뒤따라 갑니다. 왜냐, 뒤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 하나 아시고요. 에스컬레이터도 있다는 거. 요 엘리베이터로 바로 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볼 때는요, 전용 엘리베이터를 가급적 쓰는 게 좋고요. 문이 열렸을 때에는 전방 경호원이 내부를 점검하고 경호 대상자를 가운데가 아니라 내부 모서리 안쪽에 탑승시키고 방벽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통과할 때 미는 문일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호 대상자가 지나갈 때까지 문을 잡고 있어줘야 합니다. 당기는 문일 경우에는 문을 열어서 경호 대상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회전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영화에서 보면은 회전문에 들어가면 속도도 느리고, 또 만약에 회전문이 갇힌 채로 고장이 난다든지 정지가 된다면은 그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회전문은 사용하지 않는다. 공중화장실 경우 때는 소변기를 사용할 때는요, 경호 대상자가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벽 안쪽으로 넣고요. 대변기를 사용할 때는 맨 끝쪽에 이제 벽을 뚫고 들어온다든지 위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가운데를 쓰도록 합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요거는 당연한 말이죠. 행사장 경호할 때 출입자 통제를 하면은 비표해야 하고, 또 거수자나 배회하는 사람은 다 살펴봐야 하고요. 차량 출입문이랑 도보 출입문을 다르게 합니다. 다르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실적인 행사장에서는 주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과 좀 섞일 이유가 많이 없죠. 또 위의 물품이나 인가되지 않은 물품은 물품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3중 경우가 또 나오죠. 1선에 있는 사람은 입장 표지, 비표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속적인 경계를 하도록 합니다. 입장 완료한 후에는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은 곳을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돌아다니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고요. 계획 없는 움직임은 통제하도록 합니다. 내각 경비, 2선 경비구역이라고도 하죠. 안전구역의 주변 지역으로 출입을 통제합니다. 아무나 이제 행사장 근처에 못 가도록 하고, 또 접근하려고 해도 입구나 아니면 통제된 지역으로 가서 들어가시라 라고 말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경비구역이니까 당연히 소방차, 구급차가 있어야지 1선에서 즉각적으로 데려올 수 있겠죠. 이런 거 하시고요. 또 이게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보시면은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통제를 하는 1차점이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통제를 하는 1차점이라는 거. 이 경비구역부터가 1차점이라는 거. 반대로 3선은 통제라기보다는 감시하고 살펴보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3선부터 통제를 한다라는 말이라든지 통제점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 됩니다. 2선부터
아니면 내부 구역이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이 부분을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도보 순찰조나 감시조, 감시를 한다. 불신자를 차단한다. 감제 고지를 선정한다. 또 예비대도 있어야 한다. 지근태세를 갖춘 예비대. 요게 이 두 개의 예비대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요쪽 예비대가 중요하겠죠. 예, 요런 거 하나 아시고 요거는 그냥 기타대, 기동타격대의 개념의 예비대다. 언제든지 이쪽 이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예비대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 표를 좀 살펴보시고요. 요거 시험을 알고 가야지 한 3-4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시고, 행사장 경공호의 업무 수행 절차다. 요런 거는 보면 되겠죠. 요 혼잡 경비 요령 이런 것도 보시고요. 경찰력은 사전에 배치된다는 거. 뭐 이게 말장난으로 나올 때가 행사 주최 측과 협의하여 배치한다. 요런 말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경찰력, 경비력, 필수 인력은 사전에 배치를 합니다. 사전에 배치. 쭉쭉 넘어가시고, 요거 행사장 내부, 외부 담당자 구분하는 것도 요게 1선인지 2선인지의 개념만 좀 있으시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접견 예상에 따른 안내 계획을 수립한다. 뭐 작전 담당 개념이고, 요거는 내부를 봐야겠죠. 내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그리고 경호 대상자 동선 및 좌석 위치, 요것도 내부에 있으니까 쭉쭉 보시고, 요거 휴게실 화장실 위치, 요게 사실 행사장 바깥이니까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경호 대상자입니다. 행사 참석자를 위한 모든 장소가 아니라 경호 대상자의 휴게실 및 화장실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부 담당이 보더라. 내부 담당이 보더라. 요거 아시고요. 행사장 내부에 이제 방전이나 아니면은 정전 상황, 어두워지는 상황, 폭발물에 의해서 시야가 가려지는 상황을 대비해서 방폭류, 조명, 랜턴, 손전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요. 각종 집기류, 행사장 내부에 있는 단상, 천장 등도 점검을 합니다. 반대로 외부 담당자를 보시면요.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차량이나 방탄막 이런 게 있어야겠고요. 또 내부가 아니라 내각, 외곽 지역이니까 경비구역 및 경계구역에 대한 안전조치, 차량 공중 강습에 대한 대비책, 바로 도망갈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구역에 대한 단입 출입로를 설정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단입 출입로를 설정한다. 감제고지, 직시 건물, 요거는 당연히 내각 3선이니까 당연한 말이고요. 지하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확보한다.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요게 지하 대피시설 만든다는 것도 외부에서 만들더라. 요거 하나 포인트 아시고요. 단상, 전시물을 설치한다.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을 고려해서,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행사장 내부에 있는 단상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바깥에서 보는 거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 요소라는 말에 중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행사장 내부에 있는 단상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단상을 바라볼 때 요거를 고려해서 바깥에서도 못 쏘게끔 살핀다.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요거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2개를 담아놨는데 A형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B형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B형만. 자, 우리 방탄막 설치하는 거 외부 담당이 한다 그랬죠. 방탄막은 외부에서 하고, 동선 좌석에 따른 비상대책, 요거는 내부. 정전 우발 상황 안에서 살펴본다 했죠. 내부. 비상차량 운용계획, 요거는 외부. 경비구역, 경계구역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살펴본다. 요거는 외부겠고요. 방폭료, 조명, 손전등, 요거는 내부. 취약 요소 및 직시 지점을 고려하여 단상이다. 요게 단상이 안에 있는 단상이랑 다르다 그랬죠. 7번은 외부. 외곽, 감제고지 및 직시 건물에 대한 안전조치, 요것도 외부. 지하 대피시설이 특이하게 내부가 아니더라. 그래서 요거는 외부. 행사장 단일 출입 및 단상, 천장, 집기류, 요 말 나오면은 내부. 경호 대상자의 휴게실 및 화장실, 휴게실 화장실이라고 외부라 하지 마시고 대상자라는 거에 기억해서 내부. 차량 및 공중 강습에 대한 대비책, 요거는 외부. 행사장 내의 인적, 물적 위치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차단 계획 수립, 요거 같은 경우는 내부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부에서 인적, 물적 위치를 살펴보는 거니까 1번으로 가겠죠. 1번. 안전구역에 대한 단입 출입로 설정한다. 요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요거는 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자, 출입자 통제 대책이 있습니다. 요거 어린애라면은 무기류까지 살펴본다는 거, 어린애도 다 감시 대상이다, 살펴보는 대상이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메탈 디렉터, MD, 그러니까 출입 금속 탐지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셔야겠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표는 식별이 용이토록 선명, 간단하게 제작하고요. 반복해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차례만 쓴다. 반복 아니다. 그리고 또 시차 입장 계획을 세우는 게 출입자 통제에 유용하겠죠. 출입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증은 전 참가자한테 운영함이 원칙인데, 뭐
VIP라든지 가족분들 여러분들한테는 행사 성격 고려해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면 솔직히 출입증이 필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거 아시고요. 모든 참석자는 행사 시작 15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토록 하며 지원 참석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검색을 별도로 해서 출입을 허용을 하도록 하고요. 메탈 디렉터가 1분에 30명에서 40명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메탈 디렉터는 1분에서 30명에서 40명을 살펴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아시고요. 안내 요원은 행사 주최 측 요원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경호원이 아니라 행사 주최 측 요원이라는 거. 행사 주최 측, 또 중간 집계치를 운영해서 비상 사항이라든지 행사 진행 간의 특이 사항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간 집결지 운영은 행사 주최 측에 일임합니다. 중간 집결지 운영은 행사 주최 측에 일임합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또 출입증 배부 장소 안내 요원은 가능한 한 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부서별 실무자를 선발해서 데리고 와서 요 사람 초청한 사람 맞습니까? 요 사람 요 부서 요 담당이라는데 맞아요? 이렇게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출입문까지, 하차 지점에서 출입문까지 정복 차단종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조금 경호 특이 사항이라기보다는 이 학자분이 주장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정복 차단조를 운영한다. 넘어가시고,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통로를 써야 하겠고요. 원칙적으로 단일 통로가 원칙이지만 참가자 수, 참석자를 고려해서 수개의 출입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자, 대상자별 VIP인지 일반 참석객인지 아니면은 행사 요원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주차 지역을 구분해서 선정하여야 하고요. 경호 대상자 주차 지역은 별도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주최 측은 사전에 대상별 주차 지역을 고려해서 승차 입장 카드를 분배하고 주차 지역별 안전 요원을 운영한다. 트럭이나 작업 이런 거는 필요한 용무를 위해서만 주차 허가하고요. 별도의 장소를 주차 유도를 하여야 합니다. 뭐 내가 안에 행사 비품을 설치하러 왔습니다 해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즉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행사장에 행사 인원과 동일하게 넣어버리면은 차량 이동이 조금 혼잡스럽겠죠.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작업 차량 같은 경우도. 택시는 방문객 내리면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선을 짜야 하고요. 경호원이 대리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람은 자기 담당 구역을 지켜야 한다. 대리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쭉쭉 넘어가시고, 요거 연도 경호라고 해서, 연도가 무엇이냐? 보도거든요. 보도, 길경호, 보도 경호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조금 상황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완전 공식, 공식, 중공식, 완전 비공식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격에 의한 경호를 분류할 때 성공, 비약 이렇게 했었죠. 성격에 의한 경호를 분류할 때 공식 경호, 비공식 경호 이렇게 있었다는 거, 약식 경호 이렇게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요거는 그거를 연도 경호에 따른 파트로 넘어와서 새롭게 분류를 했더라. 아직까지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완전 공식과 공식, 준공식, 완전 비공식이 있는데, 당연히 비공식은 완전 비공식에 들어가겠죠. 사전 통보가 없고 비공식적인 걸 할 때 씁니다. 그리고 또 준공식 경우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공식 경우는 연례, 통상적이고요. 완전 공식은 대규모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공식 경우를 좀 세 단계로 나눈 거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공식이란 말이 들어간 거겠죠. 일정이 있는 거는 준공식이다. 그리고 연례나 행사 이런 거, 공개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공식 경우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례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특정일에 하는 거 있죠. 대통령 취임식이라든지 G20, 뭐 올림픽 행사 이런 거는 이제 대규모적인 행사잖아요. 별도로 이루어진 행사는 완전 공식이구나. 별도 행사가 완전 공식, 연례 행사가 공식 경우, 또 그냥 일정이 잡힌 공공 행사 같은 경우는 준공식 경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요. 요거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넣어보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자, 숙소 경우는 우리가 경호 대상자가 잠자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호원들도 함께 따라가야겠죠. 이런 때는 사전에 숙소를 점검하고 그쪽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또 숙소 인근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숙소 경호는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장기간 체류를 하기 때문에 보안상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거치를 한다더라 이런 게 공개될 우려도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 경호가 이루어져야겠죠. 내부, 내각, 외곽으로 구분해서 삼성 경호가 이루어진다. 또 평시에 비상시, 입출시를 구분해서 도보 순찰조, 기동 순찰조 이런 걸 운영해야 하고요. 조금
입구에서부터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복 근무자를 출입문 쪽에 배치하면 사람들이 좀 격식이 필요하겠죠. 이런 걸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사복 근무자 이런 사람들을 유동적으로 배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한다. 쭉쭉 넘어가시고, 네, 이런 거 호텔 경호할 때 윗방 아랫방 경호 대상자가 머무는 방의 위 아래 좌우 다 살펴보고 맞은편 방까지 입체적인 경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좋겠습니다. 자, CP 같은 경우는 호텔 숙소는 아랫방이 아니라 바로 옆방이나 거실에 CP 호텔 경호 시에 CP 운영하는 장소 옆방이라는 거. 옆방 넘어가시고, 이제 응급 상황, 비상 상황 이런 거 좀 살펴볼게요. 자, 우발 상황 대응 방법. 요거는 경방대 SCE 원칙이라 하거든요. Sound of Cover 이렇게 나가는데, Sound of Cover 그리고 Evacuate라고 해서 경방대, 경고, 방호, 대피 이렇게고요.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인지하는 단계까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발 상황은 불확실하죠.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고요. 돌발성, 또 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현장성과 중대성도 가지고 있다. 행동 요령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황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오프, 경고라고 하잖아요. 경고. 상황을 먼저 전달한다. 그리고 전달된 상황 때문에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자기 담당 구역을 지켜야 한다. 다만 내가 근접 경호원이면은 신속히 위험 지역을 같이 경호 대상자와 함께 방호, 대피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의력 효과와 대응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 주의력은 잘 살펴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은 군중을 잘 살펴보려면은 군중과 가까이 있어야겠죠. 대응은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니까 경호 대상자랑 가까이 있으면은 군중과 거리가 멀면은 더 유리하겠고요. 요 차이가 있다는 거 하나 아시고, 근접 경호 외에 경호 요원은 암살범을 체포하거나 부상자를 돕고 증거 보존을 위해서 현장을 봉쇄한다. 경호 대상자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일까요? 경호원이 체위를 확장시켜서 자기를 더 노출시키는 게 유리하다. 경호 대상자의 노출은 최소화, 경호원의 노출은 좀 높여야 한다. 또 적공격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아까 총을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는 거 요거 하나 아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알 말 같고, 자, 비상대피 선정할 때는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고요. 또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는 거 미리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미리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우발 상황 대피한다. 함모령은 우리가 폭발물, 수류탄 이런 거 터지면 함모령 대응을 했고요. 위에 지구가 많다거나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분 방어적 원형 대응을 써서 경호 대상자를 둘러매가지고 위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합니다. 작은 표적이 되도록 하는 거. 요 두 개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OX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